들어서 간담회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마련한 간담회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마련된 정책 간담회입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는 4분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인사는 따로 할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주승용 국회의원님, 그리고 윤영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박주민 국회의원께서 공동 주최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4.16연대에서 주관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4.16연대 상임 운영위원이고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기 특조위를 앞두고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개정 법률안을 제출을 해주셨지만 아직 충분하게 잘 논의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제대로 통과되고 충분하게 의논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죄송한데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304분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재난과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시 묵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묵상. 오늘 진행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그동안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던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이 개정안의 취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바꾸고자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민간잠수사 법률대리인이신 김수영 변호사님이 이 특별법 개정안이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원님들의 인사말과 발제를 마무리하면 바로 이어서 간담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월호 가족분들, 그리고 민간 잠수사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요. 진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분들을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고 오늘 주최를 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가족분들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 가족이신 박성수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디? 네네. 잠시 일어나서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역시 그 생존자 가족이신 문석연님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가족이신 김영희님 함께 하십니다. 또 안산 온마음센터의 4.16 가족의 성장지원팀 팀장으로 계시는 김선식님이 오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민간 잠수사 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공무영 잠수사님, 네, 있습니다. 네, 황병주 잠수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재명 잠수사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강유성 잠수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수사를 그동안 밀착 취재하면서 왜 개정특별법이 필요한지를 꾸준하게 다뤄오셨던 복진호 PD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진도 어민으로는 그 조도면의 동룡마을 어촌계장님이신 소명명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피해 주민 대표하여 조광원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도군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을 담당하셨던 조경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도군에서 수산식품을 담당하시는 김영복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과장이신 이훈범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과장님이신 김재웅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서로 함께 힘을 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좀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의원님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개정법률안을 제출을 해 주시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의원님은 오늘 일정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가 개원하면서 의원님들 일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민가잠 수사 법률 대리인이신 김수영 변호사님의 발제를 먼저 듣겠습니다. 예, 발제를 맡은 세월호 민간영사분들 법률 대리를 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 자리가 간담회이니만큼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 속에서 실제로 입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걸림돌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서로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들도 좀 적나라하게 좀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발제는 되게 간략하게 간소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말고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쭉 2016년, 17년 올해까지 좀 조사를 해보면 발의된 날짜들 기준으로 10개 서로 다른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표로 정리해본 바가 이렇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할 것은 1,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지만 농해수위에서의 위원회 대안을 통해서 5개의 법률안을 폐기를 하는 그리고 대안이 마련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자로 대안이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안을 통해서 이 대안은 이제 완전히 궤도에 오른 입법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안을 통해서 해결된 쟁점들은 무엇이고 여전히 남아있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부분이고요. 이후에 이제 생존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듣겠지만 이것은 피해자 범위의 확대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이 임의로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법 개정은 필요 없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인정질환, 그러니까 이게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질환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체계들이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어떤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낳고 있는지 이런 인정질환의 판단 체계에 관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에 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의 범위 문제 그리고 치료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인정질환의 판단 체계가 굉장히 협소하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여기 계시는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보다 충분하게 듣고 반드시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변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진도 동거차로 기름주의로 물질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많이 받던 직접 털어 맞았던 어민의 한 사람 대표입니다. 저희들은 2013년도, 14년도에 침몰 당시부터 참 17년까지 그 사이에 참 힘들게 전 어민들이 살아왔었습니다. 합당한 보상도, 침몰 당시 합당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참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좀 받았으나 아직도 보상을 합당히 받지를 못하고 소송 중에 있는 어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2017년도에 무역 작황이 좋아서 자 이제는 우리 어민들이 조금 괜찮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역을 채취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 어민들한테 어민들 대표한테 우리들이 배를 인양하겠다 선체 인양을 할 때 대비를 해달라 조금만 조금만 해줬으면은 저희들 이 피해는 이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저는 우리 어민들의 모든 생계와 모든 것을 완전히 기만하면서 우리의 생계권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참아왔었고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 2017년도에 이렇게 또 이런 일의 사태가 벌어지니 자 저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왜? 기다릴 수 그때 당시는 참 침몰 당시에는 우리 참 희생자들이 너무나 것이 크고 그래서 저희들 참 생계에는 좀 크게 큰 소리 못했습니다. 내지도 못하고 숨만 죽이고 있다가 우리가 또 그런 시기를 당하지 않겠느냐. 2014년도 같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계를 안 하고 강화문도 와서 참 여러 의원님도 만나 뵙고 뭐 그것 보고 시위할까요? 그런 것도 해보고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3월달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애치고 이 해가 넘어갔습니다. 2018년도까지 애쳐도 아무런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이 답답하면 여기를 내야 지금 3번째 왔습니다. 3번째. 그래도 답은 아직 한정돼 있고 나오지가 않고 정부에서 하는 말씀은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이런 말뿐입니다.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이런 말뿐입니다. 여러모로 해석으로도 전화를 했었고 이쪽 저쪽으로도 다 이렇게 문의를 해서 우리가 오직이 했으면 우리 해수부 장관님을 면담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건의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었는데 마치 또 이런 좋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좋은 발전을 해주신다기에 참 다행이구나. 예, 저는 당시 14년도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 1반이었던 박도연 양 아빠고요. 아마 그때가 14년도 6월 22일인가 그럴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그 안산의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같이 이러한 저러한 프로그램을 겪을 때 밤 12시쯤에서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 된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몇몇은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자면서 비명 지르는 아이도 있고 물론 당연히 뭐 여기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아직도 그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평균 한 넉 달에 한 번꼴로 안 좋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좋은 소리라는 거는 뭐 자해 소식이 그 정도 꼴로 들어왔었어요. 그 아이들 자해 소식이. 그 소리 할 때마다 속에서 피눈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아이들 바깥에서 움직이는 거 보고서 그냥 괜찮다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잠수사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속에 평생 담고 갈 아이들입니다. 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평생 담고 그 아픔을 담고 가야 되는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최소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우리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너희들 감사줄게, 같이 가줄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치료하는데 조금이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 나서달라,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비수가 돼서 날라온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그 마음 턱 놓고 맡길 수 있게.
여태까지 길거리 나서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프고 어디 부러지거나 이런 거는 그냥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붙으면 뼈가 붙으면 되는 건데 트라우마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일부러 외면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왜 완치될 때까지 치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5년 안에 무조건 다 나으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장된 기간 안에 다 나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도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아이가 있고 지난번에 또 배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고 때와 똑같이 혼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불을 다 켜야 되고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지만 집집마다 아이들이 다 서로 다른, 그렇지만 결국은 같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점점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취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자료들을 한번 취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존재 말씀드린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어려워서 치료를 받고 다른 개인 병원 가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2016년도에 치료, 이게 정신과 치료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가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작년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체 치료 받던 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치료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이게 전복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과정,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요. 그것이 교통사고처럼 나중에 좀 더 아픔이 오고 뭐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한정합니다.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살 및 자해 시도자가 1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희가 CGI라고 그 담당자가 아이들의 그 심각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맞춰서 어떻게 만나야 될까를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중점이 12명, 그 다음에 집중은 완전 집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살이라든지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집중이라고 합니다. 중점이 12명, 집중이 1명이었는데 올해는 중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8명으로. 근데 집중이 5명으로 늘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전체 다른건 생존학생 75명 중에서 흔히 이런 재난, 뭐 사회적 재난이든 자연적 재난이든 재난을 겪고 나서 실제 그들이 외상후 성장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그렇고 외상후 성장해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잘 성장해, 현재 시점에서 성장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심리적 어려움들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는 중간이 없어지는 거죠. 양극화가 명확히 되고 있습니다. 는 일명 김과공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만큼 특히 이제 민간 잠수사 분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방금 영상을 함께 보셨고요. 공호영 잠수사님이 지금 좀 말씀하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명예 회복이고요.
명예회복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뭐 경제 활동도 못하고 물론 이제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아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역할을 한마디로 못하는 거죠. 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와 있을까 하고 저희가 의사상자 신청을 할 때요, 저희가 먼저 신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해경에서 의사상자 신청을 해라, 그게 좀 빠를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신청해서 물론 불인정을 받았죠. 구조 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인정 받았습니다. 구조 비용은 저희들은 처음에 갔을 때 구조 비용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구조 비용도 한 달 15일이 지나서 줬어요.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준 거였죠, 정부에서. 그걸 받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돈 벌었다고. 니네들 세월호 가서 돈 벌었다고. 물론 돈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저는 지금 세월호가 끝난 이후에 2015년도, 14년도, 15년도 2월 달에 울릉도 한 달을 다녀왔습니다. 울릉도 한 달 가서 일하다 도저히 일을 못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구조 비용 받은 덕에 지금까지 일도 못하고, 병원은 일주일에 3번씩 다니고,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물론 이런 환탄을 한다는 게 좀 가족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제 이야기만 할게요. 오늘 너무 투서가 없는데. 그래서 의사상자라도 된다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애들한테도 이해를 해줄 거고, 애들이 더. 그래서 뭐 의사상자를 되게 해주라고 자꾸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료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것만 해주냐? 물리치료나 약 이 정도뿐입니다. 저희들은 골개사에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MRI 같은 걸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다. 골개사는 결국은 맨 나중에 인공 관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못할 정도예요. 아파요. 비 올라고 그러면 더 많이 아프고. 근데 MRI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를 해야 되는데, MRI는 지원이 되지도 않아요. 물리치료하고 약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거로 근본적인 원래 치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당장 수술할 단계는 아니니까 사실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아파도 참고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만 찍어라.
엑스레이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게 안 나와요. MRI 찍어야 나와요. 근데 MRI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트라우마? 어떻게 그 상황이 생각나냐? 그 상황은요, 눈 뜨나 감으나 항상 생각나요. 언제 어느 때나 생각나요. 치료받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물론 집단 치료도 했어요. 전쟁은 경험은 못했습니다. 근데 전쟁터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평복궁에 갔을 때는. 그래가지고 내려갔을 때 저는 이제 그 전원 구조가 됐다 해서 그 세월호를 인양을 하러 가게 됐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내려가서 보니까는 사망이 한 500명 가까이 된다 해서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생각에 우선 실종자부터 수습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계속 이제 거기서 7월 달까지 쫓겨나기 전까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머리 딱 수면에 잠기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줄 하나 딱 타고 내려가서 줄로 연결해서 격실에 들어가서 더듬어서 보이질 않으니까 일일이 다 더듬어요. 더듬어서 실종자가 있으면은 상하지 않게 사서 달래가지고 이렇게 디리고 껴안고 나옵니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그 해경이나 그 특수부 그 훈련 받는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뒷전에 있어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초창기에 가가지고 거기 한 20몇 명이서 잠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한 292명 정도를 저희들이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었다고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재판을 받아서 한 3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지금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스트레스 하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도 못하는 거를 우리들이 대신 해줬는데 대신 해준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가서 피의원이라고 재판받게 하는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그 당시에? 진짜 그런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일반 구멍가게만도 못합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골개사가 나오고 하면 산재처리를 해주는데 정부에서는 해준다 하면서도 그거를 다 빼버렸어요. 잠수하에서 최고의 골개사 있으면 다른 현장에 가서 일도 못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동생들한테 진짜 제가 미안한 게 아까 보고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하루에 한 번 들어가서 다 잠수를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실종자를 찾아오려고 하루에 4번 5번씩 들어갔어요. 초창기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알아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들. 뭐 그만한 뭐 큰 보상도 요구하는 것도 없었어요. 저희들. 자기들이 먼저 입으로 얘기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라 쉬어라 하면서도 온갖 달콤한 얘기는 다 해주고 뭐 산재보다 더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소리 그 김석빈이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 청장인가 그 친구 진짜 욕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런 달콤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거기다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고 나 뭐 경찰서도 잘 안 가본 사람인데 사람 실종자들 구해주러 갔는데 왜 저를 죄인을 받느냐 그렇게 다 해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는 진짜 그때 당시에 정부는 일반 구멍가게만도 뭐라고 죽은 간호이가 얘기했듯이 왜 민간인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차라리 안 갔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수
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안 하고는 누가 다른 사람이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끝에 와서는 진짜 완전히 찬밥 쉰사더라고. 지금 현장에서 그 저희 민간 잠수사들이 세월호 갔다 왔다는 그 이유가 이제는 그 배제되고 있고 배제 대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크게 배제 대상이 더 커지고 인원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그 사연이 결격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로 갔다 왔다는 자체가 현장 채용 조건에 결격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래가지고 현업에 복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아예 전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이거 진짜 죽음으로써 내가 억울함을 밝혀야 되나? 그 죽은 관홍이 형을 내가 따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이 나라는 사람 낙사시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 그조차 잘 모르고 있고요. 아무튼 그 약물로라도 지금은 몇 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약물 없이는 지금 생활을 하기가 좀 약간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잠수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1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차마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동료들도 모르고 그 잠수사 1대1로 저와 같이 교감을 하면서 1년 후에 자기 고백하듯이 자기가 세월호 바지선에서 일했던 일지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읽어드림으로써 잠수사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마 이게 처음 공개된 일이고 여기 있는 잠수사들도 이 일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숨기고 싶고 말하기 두려웠습니다. 한 잠수사가 세월에서 썼던 일지입니다. 깨어진 창문으로 객실로 진입한다. 좁은 책상과 벽 사이에 시신이 끼어 있다. 더듬더듬 익수자의 볼 전체가 만져진다. 익수자 등 뒤로 구명동이가 줄이 팽팽하게 감겨져 있다. 그 줄을 따라가 본다. 또 다른 익수자의 손이 그 줄을 꼭 부여잡고 굳어 있다. 나와주세요. 금방 와서 모셔갈게요. 조심스레 줄을 떼내어 보려 하지만 줄이 빠지지 않는다. 다이빙 칼로 줄을 절단한다. 금방 다시 올게요. 해경 다이버에게 익수자를 인도하고 다시 격실로 들어간다. 로프가 마치 움켜진 듯한 형국이다. 다시 객실로 진입해 구명조 끈을 부여잡았다. 손이 보인다. 다시 왔습니다.
자, 갑시다. 다섯 구의 시신을 인도하고 올라오니 감독관이 사람이 더 있더나 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수고했다. 가족이 물속 상황을 듣고 싶어하니 가서 이야기해줘라. 저편에 10명 넘어 보이는 실종자 가족이 보인다. 그들에게 다가간다. 그들의 충혈된 내타는 눈빛을 통해 내 눈시울도 적소온다. 어찌 얘기를 해야 될런지. 그날 잠수사가 기록한 일시 오늘 처음 공개하고 잠수사를 부릅니다. 이런 분들의 심리를 개별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취급하고 같은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겪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가족들이 더 힘들어서 가족들 앞에서도 할 수 없던 잠수사들만의 그 고통, 이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될까요? 이런 분들이 다시 그 어두운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잠수사들에 대한 사정을 수치로 계량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환산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이들의 마음과 명예를 보듬어 줄 수는 없는 걸까요? 4년여를 잠수사를 취재하면서 가장 잠수사들이 행복했던 모습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촛불 집회 때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고 세월호 가족들은 잠수사의 손에 리본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춥지 말라고 따뜻한 핫팩을 쥐어줬습니다. 잠수사들이 그때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했습니다. 한겨울 자기 아이의 이름보다도 며칠날 몇 번째 올라왔다는 숫자로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잠수사들을 위해서 뜨개질을 해줬습니다. 그때 잠수사들이 제일 행복한 모습을 봤습니다.